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8장 취업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두 번째 거, 직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직무가 뭔지를 잘 모르고 대학을 졸업하죠. 그런데 정말 업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직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나 상품을 구매해 쓰는 기업체에서 직무를 결정하고 그거 관련된 경험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점을 정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직무를 정해라. 왜냐? 회사 내 수십 수백 가지 직무가 있으니까 너가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인사 담당자가 파악할 수는 없다.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과거적이면은 관련된 경험이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쌓아라. 그래야지만 우리 회사가 믿고 너를 장기 검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뽑을 것이다. 자, 직무가 뭔지 하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직업입니다. 직업. 사회에서 너 무슨 직업 하고 싶어? 물어봤을 때 전문 용어로 바꾸면은 너 무슨 직무를 하고 싶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냥 아시겠지만 그냥 잡입니다. 잡.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런데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동일한 직무를 연속적으로 해야지만 경력사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가지 직무를 1년 하다 그만두면은 경력사원이라고 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력서에 적을 수도 없습니다. 왜? 회사는 너 이 직무 하다가 다른 직무 오는데 이 직무도 한 1년 하다가 또 그만둘 거 아니야? 우리 회사는 1년 미만할 초짜는 안 받아. 초단기 퇴사할 사람 싫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직무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력서 첫 번째 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이력서 첫 번째 적는 항목이 토익 점수도 학벌도 영어 어학연수 갔다 온 경험도 아닌 직무입니다. 직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력서 제일 첫 번째 칸을 직무로 준 거죠. 인사 담당자는 이게 적어낸 직무와 관련된 학과인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장 이력서 작성법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비유를 해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업종을 선택하고 직무를 선택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스포츠에 비유해 드릴게요. 육상. 내가 육상을 좋아한다 한들 수많은 육상에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영이라는 업종 안에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자유형, 배영이 있죠. 배영도 100m, 200m 나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유형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자유형의 100m를 하고 싶다. 그걸 준비하겠다. 그게 자신 있다. 또는 스포츠에 비유하자면은 스포츠에도 뭐 축구, 골프, 야구. 내가 야구에 관심 많다고 한들 수많은 포지션에 기용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수, 포수, 외야수도 3루수, 중견수 다 나눠져 있죠. 자, 학교에 비유해 드릴게요. 교수님이 자, 이번에 우리 학과에서 학교 체전에 보낼 사람 뽑으니까 응모해. 그런데 달리기만 연습한 사람한테 교수님이 기회 못 주죠. 또 디테일하게 제가 달리기 중에 육상 했습니다. 허들 말고. 그래요? 장거리, 단거리 뭐 하고 싶은데 그냥 육상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기회를 못 줍니다. 왜? 기회를 줘봤자 그 친구는 가가지고 꼴등할 것이 뻔하니까요. 만약에 제가요 육상 중에서 단거리 중에서도 400m 준비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한 6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학교 체전에 나가봐. 그런 친구는 나가서 최소한 입상을 하죠. 그래서 업종과 직무, 구체적으로 자기가 일할 분야를 정해야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학교에 비유해 드릴게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한다 한들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지원할 때 제가요 당신 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물어보겠죠. 무슨 과? 과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공대 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마치 너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 하고 싶은데 그냥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요. 학생 마케팅도 부서가 되게 많아. 직무가 한 10개 되는데 그 직무 중에 뭐 하고 싶은데 그거는 미처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저 마케팅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우기면은 회사가 뽑아줄까요? 못 뽑아주죠. 다시 돌아가서 학교. 너 공대 학과가 1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으나 그냥 저 공대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뽑아주세요. 아무리 이 친구가 수능 점수가 좋다고 한들 대학교에서 이 친구한테 입학 허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학과 중에서
임의로 집이었다가 한 6개월 다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전가해 줄 겁니까? 안 되죠. 그 친구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힘들게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전가를 하든가, 그 기회는 거의 없지만, 아니면은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수능을 다시 본다고 하면 그 친구는 휴학을 하든가 자퇴를 하죠. 그럼 학교도 손해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2학기 때 등록금을 내는 전제 조건을 뽑아줬는데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든 취업이 됐든 운동이 됐든 학교가 됐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떤 누구도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업종도 그리고 구체적인 직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름 들어본 대회에 출전을 하죠. 그냥 달리기만 열심히 하다가 졸업할 때쯤 그래, 난 달리기 연습을 했으니까 보스턴 마라톤 대회, 동아 마라톤 대회 나가봐야지. 이름 들어본 회사에 지원하죠. 다 떨어집니다. 그래 놓고는 그러죠. 20군데나 지원했는데 왜 다 떨어지고 면접을 한두 군데밖에 못 보지? 그것도 듣다 보지도 못한 회사에서. 당연히 준비하는 친구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앞타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 조건의 첫 번째가 업종 결정, 두 번째가 직무입니다. 왜? 회사 내에는 수많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만 봐가지고는 100개, 80개 있는 직무 중에 어디다 배치를 해야지만 이 친구가 열심히 그것도 5년, 10년 동안 일할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외국계 회사 인사 담당자가 밝히는 취업의 핵심 포인트, 직무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우리 지원하는 회사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걸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다 모든 포인트가 직무입니다. 두산뿐만 아니라 요즘 대기업들 1차 면접이, 그러니까 서류를 통과하고 보는 1차 면접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식 면접이 아니라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한 20분 동안 준비하라고 시켜놓고 5분 동안 발표하라. 지원하는 직무에 실무 경험이 없으면, 최소한 인턴 경험이 없으면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안 하죠. 물론 직무도 결정을 안 하고. 그러면은 서류 전형에 운 좋게 합격을 해도 1차 면접에서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직무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신입사원들이 회사를 들어가서 1년 안에 거의 30% 퇴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한 사람한테 물어보죠. 너 왜 퇴사해? 적성과 또는 배치받은 직무가 제가 생각했던 건 너무 많이 틀려서요.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입사할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직무를 명확하게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운이 좋게 입사를 했지만 막상 다녀보니까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생겼던 직무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턴을 원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적은 비용으로 일을, 노동력을 얻고자 인턴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초단기 퇴사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회사가 손실이 크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사가 신입사원을 써먹을 수 있을 만큼 교육시키는데 평균적으로 20개월 동안 6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대기업은 3년 동안 1억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얼마나 빨리 써먹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너가 지원하는 동종업종 또는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인턴 경험 있어? 동일한 인턴, 동일한 업종에 지원하면 견딜만 하니까 괜찮았으니까 지원하나 보다. 그래, 이 친구는 최소한 3년, 5년 이상 장기 근속하겠구만. 믿을만하네. 들어와봐. 면접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분야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웬만한 대기업에는 웬만한 분야를 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산그룹에 있는 두산엔진 사이트 가보시면은 한 12개 되는 직무가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 자질, 비전,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 직무로 일하고 있는 실제 사원들의 하루 생활을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하고, 점심 전후로 무슨 일을 하고, 퇴근 전후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사전에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할 거니까 생각을 해보고 오라고 이렇게 정보를 기업체에서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CJ 저장도 들어가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직무에서 하게 되는 일, 필요한 자질, 하루 일과, 그 다음에 앞으로 비전, 전망이 어떻는지 이거 나와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에 속해 있는 신세계 백화점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부서에 각각 한 10몇 개 정도의 직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 클릭하시면은 자,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직무 중에서 매입 중에서도 여성복 매입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직무입니다. 이런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상세히 나와 있죠.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직무가 존재하는구나. 이 직무는 이 직업은 무슨 일을 하는 거구나 한 걸 좀 느끼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또는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아주 상세하게 우리 회사는 이런 직무에 사람을 뽑습니다. 관련된 학과는 이런 겁니다. 라고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OL은 채용 공고할 때 우리 회사는 직무가 4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또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 수행하게 되는 일, 관련된 유사한 직업들, 그 다음 필요한 교육과정, 관련된 훈련 기간, 평균 임금,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쯤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직업, 직무가 어떤 건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취업 준비하는데 필수 해야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업종과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련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력서를 써야지, 어떻게 자기소개를 써야지만 면접에 초대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한 개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